저는 오늘 임플란트 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쇼핑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하기 어려운 진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의 이해도를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조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임플란트 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치과 진료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비용 편차도 심해 저희가 상담하기 어려운 진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상담 때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상담 시 동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요즘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 상담할 때는 여러 군데를 다녀보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임플란트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와의 대화입니다. 원장님 진단 전 기다리는 시간에도 환자와의 가벼운 대화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개를 받고 오신 환자분이시면 어떤 부분을 소개를 받고 오셨는지, 인터넷 검색으로 오신 환자분이시면 어떤 부분을 보시고 내원하시게 되셨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 병원의 강점을 상담 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께서 여기 원장님 꼼꼼하게 치료해준다고 해서 소개받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맞아요. 저희 원장님 워낙 꼼꼼하셔서 소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환자분도 치료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 원장님께서 꼼꼼하고 섬세하게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어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환자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환자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 구치부를 다 치료해야 하는 환자분이실 때 이 환자분께서 심미적 기능이 우선인지 저작적 기능이 우선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환자분의 니즈에 맞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2명의 상담자가 한 명은 환자분의 니즈에 포커스를 맞춘 상담을 진행했을 때와 한 명은 원장님께서 내려주신 진단에 비용 설명만 했을 때는 홀딩률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일 홀딩이 가장 좋긴 하나 당일 홀딩이 안 됐을 때도 이 환자분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고민하실 때 우리 병원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끔 하자는 마인드로 상담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케이스인데 안 하려고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선생님들, 뼈이식 상담하실 때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환자분께 벽에 못을 박아 액자를 걸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 저희 벽에 못을 박아 액자를 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단단한 벽에 못을 박아서 액자를 걸었을 때와 후석한 벽에 못을 박아서 액자를 걸었을 때 어느 쪽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더 오래 튼튼하게 걸려 있을까요? 당연히 단단한 벽에 못을 박아 건 액자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뼈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단한 벽에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심어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 저 이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임플란트만 심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임플란트 수술하니까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 파노라마만 보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면 추가적인 수술이 왜 필요한지, 왜 추가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오톰 같은 경우에는 덴트웹에 있는 영상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 상담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노라마만 보고 단순히 막 올려야 되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나와요 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 자료를 활용해 임플란트 심을 때 꼭 이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이때에는 추가적인 재료, 장비, 인력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환자분께
인지시켜 드려야 합니다. 저수가 임플란트 대응 상담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저수가 임플란트 대응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때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의 임플란트 비용이 1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왜 우리 병원은 임플란트 수가가 1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어필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병원의 강점을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대표 원장님께서 직접 다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 부분도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진료실이 전원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료실 스태프도 전문 인력으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 시 사용하는 재료도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저가 실크와 고가 실크 두 가지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환자분, 임플란트 수술 성공 확률을 98%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이 2%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적인 재료, 장비도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버트먼트도 두 가지를 비치해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코팅이 된 어버트먼트고 하나는 코팅이 안 된 어버트먼트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고이거나 음식물 관리가 안 됐을 때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임플란트 기둥까지 코팅된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 우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호텔이랑 일반 식당에서 먹는 짜장면의 가격은 다릅니다. 저희 병원도 고가의 재료와 장비를 쓰면서 저수가로 임플란트 비용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저수가 임플란트로 비용을 책정을 하면 좋지만 그러면 저렴한 재료를 쓸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 보증 기간도 보장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필하는 상담을 했음에도 환자분께서 당장 이 비용 때문에 나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카드사 할부나 우리 병원의 분납 시스템을 병행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환자분께서 처음에 비용을 얼마를 수납을 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한 달에 여유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게 개월수를 나눠서 치료 계획을 해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환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상담하실 때 어떤 멘트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계시나요? 임플란트 비용이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저희 원장님의 장점을 처음 인사 소개 멘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은 예진 후에 환자분께 굉장히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원장님 설명 잘 들으셨죠?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셔서 직접 설명하시고 직접 치료하시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라고 원장님의 장점을 첫 멘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유가 원장님을 보고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인사말로 저희 원장님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비용,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실 쇼핑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종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임플란트 진행 과정,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의 이해도를 높이려면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말로 100번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환자분께서 시각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이해도가 훨씬 높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시각적 자료, 모형이나 일러스트 같은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 상담 마무리 때는 이 멘트도 꼭 더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저희가 1, 2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당장의 비용보다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임플란트를 쓰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라고 마무리 멘트 때 한 번 더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임플란트 상담받고 싶어요 란 주소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분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환하게 웃지를 못하시고 입술을 계속 내리시고 입을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전치부가 굉장히 컴플렉스이신 거죠. 심미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당연히 식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환자분께서 조금 앞니를 예쁘게 하셔서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니를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담을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전체적인 상담을 한 번 다 해드리고 그리고 본을 뜨고 기공소로 전송을 했습니다. 2번째 상담을 오셨을 때 기공소에서 전치부 보철물을 디자인한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셔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치료 전, 후를 비교하면서 제 상담을 진행해드려서 홀딩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임플란트 상담에 대한 Q&A를 진행하면서 환자와의 대화, 환자분의 니즈 파, 그리고 시각적 자료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상담에 대해서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테볼리와 함께한 치과위생사 조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상담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브스토리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